네, 오늘 시장, 날씨는 얼어붙었지만 시장은 뜨겁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장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CES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 기업들이 보이는데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그리고 신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이 LG 디스플레이도 강한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AI와 컨텐츠로 주목을 받았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네이버에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일 수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또 합병 출범한 셀트리온까지도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넘어와 보시면요. 오늘은 역시나 엔비디아의 훈풍과 함께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가 눈에 띄는데요. 어제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26%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장 초반에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엔비디아의 훈풍주 그리고 AI 반도체 기업들이 이름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관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LG 디스플레이 강하게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기관들은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까지도 함께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시장에서 선택을 했던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주를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어제와 비슷하게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기관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진한 4분기 이제 실적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기관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 투자자의 어제 선택입니다.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과 비슷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임, 이 배터리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 어제 선택을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수급 특징 어떤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수급 특징 중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교수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수급 특징으로 꼽으셨나요?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꼽았습니다. 또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뭔가 숨겨두고 있었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방산 쪽, 항공우주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뭐 지금은 약간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 5, 6거래일 연달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간으로 보면은 뭐 12월 달부터 거의 뭐 대부분이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세고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죠. 24년에 4.5조 이상의 좀 수주 목표액을 달성을 할 거다. 오히려 초과 달성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지역적인 부분도 좀 이제 3가지 이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또 지역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그다음에 뭐 수리온 수출이라든지 기타 이제 새로운 이런 전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 쪽에서도 좀 후발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항공우주 쪽으로 이슈가 생기면 뭐 굵직한 이런 대기업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김정현 교수님. 네, 그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쪽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나요? 재밌게 전개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HD-현대일렉트릭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은 뭐 기관 외국인 둘 다 조금씩 사는 모습이고요. LX일렉트릭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X일렉트릭입니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LX일렉트릭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주가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최근에 뭐 미국 직수출이 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력기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탄력이나 밸류는 HD현대일렉트릭이 높겠지만
점점 미국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만날 사람은 만나고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그거를 띄워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뭘까요?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QT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양적 완화. 네, 양적 긴축이죠. 긴축, 죄송합니다. 타이트닝이죠. 네, 근데 Q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 있는 돈을 지금 연준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hope of end to라고 해가지고 이제 QT가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미국에서 나왔다. 요거 어찌 보면은 어제의 미국 시장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3월 혹은 6월 올해 상반기에 금리도 인하되면서 QT도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시장에 매우 큰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 이슈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지난 연말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가 가까워진다라는 기대감으로 랠리를 한번 뿜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월요일이었어요. 어제 월요일 밤 한국 시간 기준 월요일 밤이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월요일 날 오전에 개장과 동시에 모든 IB에서 이 부분을 이제 긴급하게 보고서로 쏟아내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가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혹은 좀 극단적으로는 이제 QT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네.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급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2024년도에 불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횡보장으로 가느냐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저는 종목보다는 요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봐주도록 하죠. 오늘 또 지금 속보가 좀 하나 네. 전해졌죠? 그 시장에 이제 그 건설사 PF 리스크가 이제 태형건설 워커 신청으로 이제 촉발이 됐는데 네. 어쨌든 주말 내내 오늘 11일 이제 태형건설이 채권한 협의회를 앞두고 워크아웃을 갈 거냐 아니면은 무산이 되고 법정 관리로 갈 거냐 이 이슈였는데 조금 전에 이제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자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가장 관건이 됐던 게 이제 TY홀딩스 그다음에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을 과연 자구안으로 내놓을 것이냐라는 건데 네.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TY홀딩스 SB 주식 담보로 내놓겠다. 이건 결국 채권단의 동의 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네. 설득 카드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태형건설 관련한 기업들에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이게 더 시장이 또 악재로 심리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고수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하창한 고수는 한국항공우주를 제시했습니다.